네, 8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또 급반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2,000달러 근처까지 나아가려는 모멘텀을 보여주다가 지금 61,000달러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던 횡보 장세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느껴지는 기분 탓의 기대감이 아니라 굉장히 선명한 재료를 통해서 반등세가 나와준 거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뭔가 기대감은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61,000달러 돌파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무엇보다 50일 단순이동 평균 61,400달러 부근에 대한 일시 돌파가 이번에 성공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부근 위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겹경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드디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위해서 이 박스권 돌파를 위한 그런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다시 강세장 국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중립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고개를 바짝 들어서 57%대 위에 자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꽤나 선명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먼저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적으로 예상대로 나온다라면 다음 회의, 그러니까 9월 FOMC 말하는 거죠, 다음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지표는 2% 목표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확신을 높였다. 최근의 고용지표는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100%구나,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위험자산 시장에는 직접적인 반등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점쳐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0.5%포인트 빅스텝 인하 가능성이 36%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하루 전만 하더라도 30%대 언더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뛰어오른 모습, 그만큼 연준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데서는 공감대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의 어떤 경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침체 우려를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의미 있게 금리 인하가 단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더 주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제 방향타가 될 부분이 이번 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위,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의 폭, 금리 인하 횟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드디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 안에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그러고 나서 뭐 NBC, CNN 등등이 지금 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8월 24일 피닉스 연설에서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만약이라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 뭐 요 정도의 어떤 직책을 받게 된다라면 더 재밌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23일, 8월 24일 금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연타로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라면 지금의 분위기와 뉘앙스만 놓고 보면 이번 주말이 조금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게 모양새가 너무 각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루 전에 로버트 케네디의 러닝메이트가 이미 대선 레이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꽤 선명하게 내비쳤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된다는 리스크,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꽤 선명하게 대비를 시켰는데, 이제 직접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등판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직접 본인 입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까지 지금 연결돼 있는 상황. 며칠 안 남았다, 하루 이틀 안에 뭔가 의미 있는 상황이 더해질 수 있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강세 랠리 위로 얹게 될 그런 재료가 대기 중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판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52% 당선 확률, 해리스가 47%. 이게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상황이, 지금 미국 대선이 이렇게 재밌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입장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 선거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상황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체제보단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해리스 캠프에서 정책 담당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넬슨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신흥기술 같은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정책 담당 수석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죠. 하는 건 긍정적인데, 정작 정강 정책에서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이것도 뻥카 아니야? 뭐 이렇게도 또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궁금해요. 진짜 진의가 뭘까 되게 궁금한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작 정강 정책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게 조금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의 어떤 정치적인 입김은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게 이 선거 기부금 상황만 놓고 봐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의 올해 연방 선거
얼마 냈나 보니까 1억 1,9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전체 기업 기부금이 2억 4,800만 달러,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친암호화폐 후원 후보를 지원하는 슈퍼팩 페어쉐이크에는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이 1억 달러를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엄청 편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멘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도 긍정적입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USDT 시가총액이 11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다. 상황은 지난 2020년과 매우 비슷한데 USDT의 시총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결국 비트코인도 강세 랠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가겠죠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고, USDT가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대기 수요가 커져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굉장히 확연하게 키우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주간 차트예요. 비트코인이 의심스러울 때는 줌아웃해서 바라봐라. 주간 차트를 보면 거대한 컵앤핸들 패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근데 되게 예뻐. 아주 예뻐.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완성되면 어디까지 간다? 11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인데 참 뭔가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축적 빵, 횡보 빵, 빵, 남은 거 빵. 뭔가 이제 타이밍이 얼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전반적인 재료들이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상황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 정치적인 환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 둘이 변신 합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차트도 예뻐. 너무너무 예뻐.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잘 맞물려서 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강하게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장난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역사상 그 어떤 ETF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이 가장 빠르다. 1월 출시 이후에 175억 달러 순유입이 됐고, 이건 나스닥의 트리플 Q의 이전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관 보유량이 21%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 수로 집계하든 총 자산 운용액 AUM으로 집계를 하든 기관 채택 측면에서 선두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채택이 너무 많아서 기관 채택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들의 채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일단 ETF 발행 기관이기도 한 블랙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이 무려 3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있는 걸 빼고 그 다음이 지금 바이낸스인데, 그 다음이 지금 순위가 블랙록이에요. 진작에 그레이스케일은 뒤집었고 그 뒤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반년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이 통합의 과정이 굉장히 좀 루즈하다, 지루하다 못해 지리하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작 큰 손들은 이런 변화의 양상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되게 아주 많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